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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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자, 뜨거운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콩코노 김병민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김병민이다. 김병민한테 물어봐야지. 출연한다. 양성구님도 두둥했습니다. 네. 자, 괴문서라고 하시던, 조작이 의심된다고 하시던 김웅 조성은 통화 내용 네. 공개됐는데요. 김웅 의원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네.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역이 네. 공개가 됐고요. 네. 조성은 씨도 김웅 의원과 함께 같이 아주 죽이 잘 맞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김웅 의원이 상황으로 윤석열 얘기 나오던데요. 예, 거기서 자세히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이 일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조성은 씨가 대검의 뭐 접수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니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의심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야, 윤석열 후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 이런 방식으로 엮어내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윤석열 이름이 나왔는데. 궤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다 지금 갖고 왔어요, 김병민 오늘.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김웅 의원은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처럼 보이지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당신이 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면 당에서 해라. 더 심한 것은 이게 그 당시에 그 원내대표였나 대표셨나요? 그분 심 의원님. 네. 기억나시죠? 그분 시켜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심재철. 네, 심재철 의원님. 그분 시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윤석열이 시켰다고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지금 김병민 대변인 네.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켰다고 오해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네. 하라는 것은 뭐 뉘앙스로 본다고 하면 윤석열과 연관돼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선거판의 이용,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아니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게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썼다 이러니까 김웅 의원이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 그리고 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데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확실한 건 네.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윤석열 후보 찍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를 아마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저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 고발장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윤석열 후보의 부인, 윤석열 후보의 측근 한동훈 검사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김웅 의원이 검찰과 왜 윤석열 후보 관련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까? 아니,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 작성한 건가요? 아니, 김웅 의원이 저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는 김웅 의원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김웅 의원이 저희가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 그렇죠. 고발장을 왜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작성한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조성은 씨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윤석열 후보 몰래 윤석열 후보 억울하게 아니, 왜 김웅 의원이 나섰어?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지난번 토론해 보시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계좌 다 깔게.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계좌 다 깠습니다. 드디어 깠습니다. 계좌 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확인해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를 흔들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고발장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윤호 입장에서 뭐하러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라는 얘기는 본인을 포함한 어떤 일부의 사람이에요. 저희가라는 표현은 그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포함될 때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는데 저희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든지 몇 명이 그러든지 누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가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은 본인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라는 의미 중에 그분이 검찰을 그만두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은 나온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네. 예. 그러면 검찰에서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네.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공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질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전혀, 물론 윤석열 총장과 직접적으로 전 총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증거도 아직은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의혹 수준에서는 충분히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8654님께서 집에 왔는데요. 다 왔는데 차에서 내리기 싫어요. 김병민 씨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요. 얘기합니다. 9660님께서 김병민
대변인, 네. 요즘 많이 힘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자, 네. 김웅 의원이 녹취록에서 김웅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웅 의원이 윤석열 죽이기 정치 공작을 김웅 의원이 하고 있어요. 김웅 의원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네. 김웅 의원도 이 내용에 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냐 아마 물었던 것 같은데 전혀 윤석열 후보랑 관계 없다고 얘기했던 보도를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저기 네. 전화하면서 윤석열 이름을 그래서 대고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김웅 의원이 얼마 전까지 다른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마 김웅 의원이 이 국민의힘에 들어왔던 인재 영입의 배경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네.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왜 김웅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김웅 의원에 대해서 공소처가 확실하게 수사하면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도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정말 그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방송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아니 윤석열 후보 등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자에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네. 여기 출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몸을 담고 있다는 유모 교수가 나와갖고 막 얘기하는 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수준이냐 이런 얘기들이 참담하게 나와서 더 어떤 말을 붙여야 될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녹취록 자체가 어제 중요한 거예요. 안 보셨죠? 녹취록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윤석열 총장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물론 아까 내가 전제를 달았어요. 윤석열 총장은 아직까지 전 총장은 관계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단정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손준성 보내면 확인되는 것이고 거기에 김웅 의원은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걸 기억 못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본인이 내가 갖다 줄 수 있는데 남부지검에 갖다 줘. 나중에는 이걸 또 대검에 갖다 주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잖아요. 본인이 한 것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처음에 남부지검 갖다 주라 그랬다가 나중에 대검 갖다 줘. 그럼 김웅 의원한테 누가 지시를 했겠느냐. 이거 찾아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빨리. 지금은 김병민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을 자꾸 차단을 하는데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몰라요. 아무도. 다만 그런 부분이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검찰에서 손준성이라는 정보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전 총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고소장을 보냈고 그걸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을 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의혹을 품는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연결돼 있다는 고리들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 그럼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 이 내용들을 거의 단정적으로 의혹을 몰아붙였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관계를 얘기하니까 관계를 엮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던 게 이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석방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관계를 오늘 갑자기 나왔던 걸 보니까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안민석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있더라. 갑자기 막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의 연결고리는 돼야. 여기서 안민석이 왜 나와? 의혹을 연결고리를 얘기하니까 합리적인 연결고리 제시할 거면 이 정도는 아니 얘기를 해줘야 그게 된다는 무슨 거죠.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뭐 사실관계도 없는 걸 가져와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연결관계 얘기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거는요.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성현님께서 저희가가 아니라 저이가. 이가로 변명하는 거 아닌가? 빙고. 이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778님께서 윤석열이 시켰냐에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검찰이 정계 사주한 것이 이제 확실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관련된 것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관여한 건 분명히 된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검찰총장이 모르게 했다는 것은 상식 이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MBC 방송에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뭔가 얘기했던 정황 증거 뭔가라도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 하나 나온 거라고는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김웅 의원이랑 김웅 의원은 검사가 아니죠. 당시에 그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고 네. 그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조성원 씨와의 녹취록 하나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거 하나만을 갖고 어디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관여했는지는 증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그렇죠. 이게 다 방송되고 있으니까 손준성 검사 김웅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분이 연결된 게 밝혀지면 인정하시는 거죠? 검찰이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검찰이 있다 그러면 검찰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크게 잘못했죠. 좋아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단 한 번도 인정.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남아있으니까 누구도. 대변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그렇게 저는 이거는 수사하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사하면 충분히 나온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시청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윤석열 후보가 연관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요. 검찰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이 얼마나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단적인 증거잖아요. 이런 행동이 어떻게 검찰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총선을 앞두고서 그리고 본인 또 검찰총장과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 고소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만 검찰총장의 뭐 가족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총장이 연관 안 돼 있을 거 누가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 사람들을 위한 고발장을 쓰고 고발장을 전달하고 윤석열 후보의 단독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해명도 말이 안 돼요. 어떤 해명이요? 김웅 의원이 얘기했던 거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선택적 기억에 대해서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왜 기억이 안 나지? 1년 전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본부장 임명이 핫한 주제였습니다. 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유동규 본부장을 임명하는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선택적인 기억에 관련된 문제에서 김웅 의원 빨리 기억을 되살려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해야 되고 근데 공수처도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자고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조국 전 장관 말도 좀 들어주고요. 네. 왜 자꾸 피의 사실 공표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선택적 기억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는 얼마나 또 보수 그 언론들이 그것도 다 공개했습니까? 피의 사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김병민 대변인 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6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미래와 4살 터울의 여동생은 오롯이 자신의 방을 가져보는 게 소원입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90살의 할머니와 오래전에 이혼한 아버지 그리고 두 자매는 노후된 건물의 작은 방 한 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낡은 천 하나로 공간을 나눠보기도 했지만 사생활을 보호받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어서 어둑한 밤에 볼일이 보고 싶으면 미래와 여동생은 두 손을 꼭 잡고 나가는데요. 아빠는 그런 자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면목이 없고 마음이 아픕니다. 전 부인이 남긴 빚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아빠는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동이 트기 전부터 집을 나섭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꿈꾸는 미래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있어서 아침 나절에 좀 춥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춥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게 됩니다. 널뛰기 수준의 급격한 기온 변화인데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공기가 차갑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히
운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5도, 대관령 영하 1도, 대전 4도 등 0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적으로 14도에서 20도 분포로 내일도 1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저녁까지 구름이 많이 끼는 데가 있겠습니다. 경상권은 오전부터 흐려져 경남권 동부와 경북 동해안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내일까지 전 해상의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9도, 습도는 5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리 잡으십시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갑니다.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승선원들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사안이며 특정 후보의 발언에 청와대가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후보의 답변 시간과 손팻말, 소품 인형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감사가 일시 중지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방역정책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11월 1일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0435님, 오늘 최진봉 교수님 드리블 메시 수준으로 환상적입니다. 네, 두 골 넣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307님, 김병민 씨 같이 합리적이고 똑똑하신 분이 왜 윤석열 캠프에 계십니까? 아니, 왜? 윤석열 후보의 최대 장점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합리적으로 네. 균형 감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를 거치든지 간에 굉장히 중용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고생합니다. 얻지 않습니다. 고생하십니다. 4908님께서 김웅은 윤석열의 숨겨둔 아들인가요? 그만큼 가족들 구하려고 한 걸 보니까 네, 그거는 또 몰랐네요. 임주희님, 김웅원 최면 수사 안 됩니까? 잃어버린 기억 되살려 보게요. 얘기합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네, 조폭 얘기하나요? 아니요. 자, 무슨 말씀이세요? 전두환 조폭 발언해야지. 얘기합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한 게 뭡니까? 이 발언에 대한 어저께 부산 해운대 당협에서의 발언 때문에 뉴스가 좀 커졌던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김재익 씨라고 이 경제 분야에 유명했던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특정한 그 전문가들에게 위임해야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들처럼 무슨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뭐 그랬던 내용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조직 관리 전두환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롤모델이 아니죠. 그런다는 거죠. 아니죠.
그런 뜻이죠. 조직 관리 이렇게 한다는 전혀 건데 내용들이 대통령의 아닙니다. 권한을 네. 자 보세요. 대통령의 권한을 밑에 사람한테 뭐 이렇게 위임한다. 네. 그러면 대통령 뽑을 때 밑에 사람 미리 정하고 그분들 검증해야 돼요. 권한을 그분한테 넘기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전체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밑에 참모가 물론 능력 있는 사람 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럼 권한 위임해서 그 정부가 독재 정부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는데 그것도 그럼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반응을 한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5.18 빼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후보가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호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화시키는 것 때문에 호남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5.18에 대한 아픈 상처와 기억을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서 사과하시고 이준석 대표도 사과하고 이러더니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5.18과 이 광주에 있었던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폄훼한 적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이제 유명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모의 법정에 신군부의 권력이 가장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 모의 재판에서 판사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었고 그런 내용들을 다들 높게 평가했던 기억들이 생생할 겁니다.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캠코더 인사라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 이런 식으로 나와 가깝다는 이런 인사 방식보다는 각계각층 분야의 전문가들을 등용해야 된다는 네. 인식 속에서 얘기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김병민 대변인. 예. 그래도 이 발언 부적절했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체 맥락들을 좀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병민 대변인, 이 예. 발언은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들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관련 후보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다만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말 호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 하나를 끌어다가 진위를 왜곡하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는 건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특히나 같이 함께 원팀 정신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내용들이 혹시 당에 오히려 누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내용들 하나를 끄집어서 결국은 계속 다시 한번 정치 쟁점화를 시키는 게 국민 통합 정신에 좀 저해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말씀도 이 드립니다. 발언을 한 배경을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이 이런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실언하고 망언하니까 국민들에 대한 신뢰인가 그분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본인이 좀 능력이 없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쓰면 문제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네.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끄집어 들였는데 네. 일단 전두환이라는 전 대통령을 끄집어 들인 것도 문제예요. 그분이 왜 모델이 돼야 되죠? 그 많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 중에 왜 전두환입니까 대체?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모의법정에서 판사하면서 무기징역이라고 했나요? 그 형을 내리면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그분을 어떻게 롤모델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럼 밑에 있는 참모들을 잘 썼습니까? 군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데려다가 5.18 그때 그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 군인 데려다가 장관시키고 중요 임무에 앉혔어요. 아유, 재벌들 불러다가 돈 몇백억씩 이렇게 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그럼 불러서 하겠다는 건지 맥락이 안 맞아요. 지금 김병민 대변인은 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경진 특보도 이 발언은 부적절했다면서 호남에서 사과하셨으면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경청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그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시는 의견들은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다 듣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좀 힘이 네. 왜 그러세요? 네. 집에 가고 싶으시죠?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하시죠. 양성근님께서 국정감사 어디 갔습니까? 양성근님께서 김병민 대변인 30년 뒤에 꼭 책 한 권 써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윤석열 대변인 시간. 그리고 대선 마치면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꼭 사드리고 싶어요. 여기. 어떻게 또 그 김병민에 대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병민 대변인 보면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요. 힘들어 보여서. 네. 사주시고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기승전 이재명 국감. 네. 어떻게 드디어 보셨습니까? 나오는군요. 드디어 네. 2분 남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너무 선택적으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다 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내가 정말 국감장에서 압도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화천대유로 인해서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을 텐데 그 진실을 꽁꽁 숨기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질의하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새로운 게 전혀 없었어요.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거 그거 얘기하는데 끝났고 그쳤고 거기다 해명을 이재명 지사가 잘했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국민의힘이 마이너스고 이재명 지사한테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해도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 조금 아쉬웠죠. 전체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평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심상정 의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선 주자 심상정. 정의당.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패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돈 받은 자 범인 그리고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패널을 갖고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지난날 궤변에 가까운 패널에 대해서 정의당 마전도 심각하게 비판하는 모습 한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궤변이 아니고 설계를 했던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00억이라는 공공기관이 먼저 돈을 받아서 그걸 제1공단을 개발하는 데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천대유나 이런 민간업자가 돈을 많이 벌도록 설계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얘기한 건데 그걸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벼르고 나온 거잖아요. 공격하겠다고 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공격하면서 의미 있게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아무것도 제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회가 지금 이 기회로 본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원래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재명 지사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4389님께서 극한 직업 김병민 편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건 EBS에서 만듭니다. 네, 자 고발 사주 바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네.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좀 신속하게 수사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그 제보 사주 의혹이라고 있는데요. 같이 형평성 있게 공수처가 좀 빨리 다루고 피사실 공표할 거면 같이 좀 해주세요.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교수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다.